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8월 1일 일일업종 동향 리포트 발표를 맡은 AW 모니터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핵심 주제는 바로 세제 개편안 발표와 미국발 더블 쇼크로 인한 국내 증시 급락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표지에는 오늘 국내 증시의 급락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코스피 급락 차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왜 이러한 급락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한국 증시의 시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88% 하락한 3119.41로 마감했으며, 코스닥 지수 역시 4.03% 급락한 77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으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564억 원과 1조 720억 원을 대량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1조 6,324억 원을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5%, 5.67% 하락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와 미국발 더블 쇼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제 개편안의 실망감과 미국 연준의 매파적 기조,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 후폭풍이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와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IT, 반도체, 2차 전지 등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시장 전반에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권업이 6.48%, 석유가스업이 6.43% 하락하며 금융 및 에너지 업종의 급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보험업과 금융업 역시 각각 4.56%, 4.95% 하락하며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도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인 업종은 바로 조선업종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대형 조선주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했으며, 특히 오늘 신규 상장한 대한조선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조선 테마의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한화오션이 4.54%, 한화시스템이 0.84% 상승하는 등 방산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개별 업종의 펀더멘털이나 특정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각 업종의 등락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급락은 단순히 하나의 요인 때문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악재들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되고, 증권거래세율이 0.15%에서 0.20%로 인상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가 대폭 후퇴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커졌고, 이는 지주사나 투자회사와 같은 특정 종목군의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주요 요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매파적 기조입니다. 연준이 물가 안정 우선 입장을 재확인하고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IT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는 한미 관세 협상 및 환율 영향입니다. 비록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어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완화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한국 측의 대미 투자 약속 등 대가가 수반된 터라 완전한 불확실성 해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00원을 돌파하면서 수입 물가 상승 압력과 함께 외국인 자본 유출 위험이 가중되어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적 요인들이 각 업종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T 반도체 업종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 3.1%과 연동하여 삼성전자가 3.5%와 SK하이닉스 5.67% 등 주요 종목들이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금융업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크게 반영되어 증권업 6.48%, 보험업 4.56% 등이 급락했습니다. 반면 조선업은 대한조선 상한가 W84.8% 등 신규 상장 효과와 방산 테마의 강세로 유일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차전지 업종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로 LG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2.48% 등이 하락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의 업종별 등락은
대내외적인 복합적인 악재들이 상호작용하며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31일, 이제 어제, 즉 7월 31일 미국 증시 마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혼조 양상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74%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0.37% 떨어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3% 소폭 하락하며 강보합에 가까운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상승세를 보였으나 장막판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이러한 혼조세의 주요 요인은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와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때문입니다. 연준은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물가 안정 우선 입장을 재확인하며 당분간 긴축 기조 유지를 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증시가 오름폭을 반납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두 분기 GDP 성장률이 속보치로 3.5%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높게 나와 경기 회복을 재확인시켰는데, 이는 연준의 긴축 기조 유지 가능성을 높여 금리 인하 지연 우려로도 작용했습니다. 종목별 동향을 보면 실적 호조를 발표한 메타 플랫폼스가 11.3%, 마이크로소프트가 3.5% 급등하며 장중 나스닥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반도체주는 부진하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 급락했으며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AI 관련 반도체주도 각각 0.8%, 2.9%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반도체주의 약세는 S&P 500 정보기술 섹터와 나스닥 지수의 상승 모멘텀을 약화시켜 지수 전반에 혼조세를 초래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이 오늘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연관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의 급락은 미국발 더블 쇼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쇼크는 미국 연준의 매파적 기조입니다. 연준의 긴축 기조 유지 시사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고, 이는 한국 증시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 쇼크는 무역 관세 현실화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 측의 대미 투자 약속 등 대가가 수반되면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악재가 48시간 내에 연달아 발생하며 서로의 파괴력을 증폭시켰고, 매파적 연준은 무역 충격에 대한 한국 경제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무역 충격은 자본 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형성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메타 플랫폼스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호조로 급등하며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이러한 미국 빅테크의 긍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급락했습니다. 이는 국내 고유의 정책적 이슈, 즉 세제 개편안이 글로벌 흐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며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와 분리되는 현상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원달러 환율 상승은 장중 1,400원을 돌파하며 수출 기업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 상승과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 위험이 증가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한국 측의 대미 투자 약속 등 대가 수반으로 완전한 불확실성 해소는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미국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확대시켜 원화 약세 압력을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 아마존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후 시간의 주가 변동은 국내 투자 심리에 혼재된 신호로 작용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의 영향은 분명 존재하지만 오늘 한국 증시의 급락은 국내 정책적 이슈와 복합적인 대외 악재가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8월 한 달간 예정된 주요 경제 관련 이벤트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8월은 국내외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먼저 미국 주요 일정을 보시면 오늘 8월 1일에는 7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는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고용 지표입니다. 이어서 8월 12일에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8월 14일에는 7월 생산 자물가 지수 PPI가 발표됩니다.
이 물가 지표들은 인플레이션 추이를 가늠하고 연준의 금리 정책을 예측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8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며 9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 이전에 시장의 기대를 좌우할 중요한 통화정책 신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오늘 8월 1일에는 7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됩니다.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8월 5일에는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8월 13일에는 7월 고용 동향이 발표되어 국내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28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2.5% 동결이 유력하게 예상되지만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 이벤트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각 이벤트의 결과와 시장 반응을 면밀히 주시하며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급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인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입니다. 개편 전 종목당 50억 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물이 대거 출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특히 지주사나 투자회사와 같이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종목군에서 급락세가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증권거래세율 인상입니다. 기존 0.15%였던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인상되면서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고 거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당초 기대가 대폭 후퇴했습니다. 이는 배당주 투자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율 인상입니다. 최고 22%였던 법인세율이 25%로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시킬 수 있으며 특히 수익성이 높은 IT, 금융업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조정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6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5만 명 동의 시 국정감사 안건으로 회부될 예정이므로 향후 정부의 대응과 정책 수정 가능성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세제 개편안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오늘 증시 급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투자 전략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방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기 전략 내 1에서 2주 측면에서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방어적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 유틸리티, 전력가스, 필수 소비자의 음식료 등 내수 중심의 방어주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급락 이후 저가 매수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장기 전략 1월 2개월 측면에서는 8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과 한미 관세 조치의 영향을 지켜본 후 전략을 재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미국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나올 연준의 통화정책 신호에 주목하여 9월 FOMC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별 전략으로는 내수 중심의 방어주 비중을 확대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비중은 축소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조선업과 방산업종은 상대적인 강세가 예상되지만 세제 개편안의 영향을 크게 받은 금융, 증권 업종은 단기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물가 지표, 8월 12일 CPI, 8월 14일 PPI, 인플레이션 추이에 따라 연준의 정책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잭슨홀 심포지엄 8월 22일, 23일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통해 9월 금리 결정에 대한 힌트를 파악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8월 28일 기준금리 결정과 이창용 총재의 향후
통화 정책 스탠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세제 개편안 후속 조치, 국민청원 등 투자자 반발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정책 수정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6월과 7월에 비교적 쉬웠던 상승장은 막을 내렸으며 이제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투자 환경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자본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중하고 방어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주요 경제 지표와 정책 결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